예, 인사드리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오기형입니다. 오늘 매일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는 내용 중에 중간중간 저희 진행사항 일부를 좀 보고를 드립니다.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어제 우리 산업부에서 관련 의견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그에 관한 이제 경위를 설명하는 대회 브리핑 자료를 좀 배포를 했습니다. 함께 좀 봐주시고 많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두 가지인데 일본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서 요약본이 쭉 있고요. 이미 언론에 배포를 해드렸고 인터넷으로 있습니다. 그다음 이제 이 개정안 제출에 즈음하여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설명들이 있습니다. 기존에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입장,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그 자체가 이 한일 관계의 경제적인 협력을 좀 어렵게 하고 더 앞으로 신뢰를 더 훼손하는 거다, 이런 취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최근에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일본 전자업계에서 반도체 산업협회,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등등 일본의 미국의 여러 그 전자 통신 업계의 관계 기업들이 협회를 만들고 있는데, 그 협회에서 우리나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, 그다음에 일본의 경제산업상 세코 히로시케 경제산업상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. 그 내용 자체가 현재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그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. 내용 자체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게 있고 다 아실 것입니다.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공급망 붕괴, 또 출하 지연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IT 제조 산업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멈춰야 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첫 번째 주목하는 점은 외국의 언론에서 칼럼이나 이제 논평이 있었습니다만 업계에서 직접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합니다. 즉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단순히 이 한국과 일본의 정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분업 질서에 연결되어 있는 각국의 기업, 그리고 그 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세 번째, 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대응 방법 중에 특히 기술 독립이란 주제하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할 걸 촉구하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. 특위에서 파악한 정부 대책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, 하지만 그 대책에 대해서 특위 입장에서는 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그리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추후 특위 차원에서 정부와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. 기술 부품 소재와 관련된 좀 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법적 보완 절차 내 방안으로 부품 소재 특별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. 이미 이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이제 일정 정도 이 오래된 법이고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번 이 사안에 비춰봤을 때 필요한 사항들을 좀 전반적으로 특위 차원에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. 이상입니다. 하여간 종합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. 전반적으로 R&D에 대한 부분에 좀 보완이, 세제 지원 또는 이제 뭐 초과 근로 시간
대한 어떤 제도 제약에 좀 예외를 좀 인정한다든지 좀 특별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의견 조율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이들이 오고 간 부분만 말씀드리고요. 내일 외신 기자 간담회 하자고 했다고 지금 예, 외신 기자 간담회 내일 오후 3시에 프레스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. 내일 오전 11시에 저희가 전체 회의를 또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앞 모두는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비공개 예정입니다. 부품 소재 특별법 개정안 이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올라와 있는 거하고 좀 보완하실 점이 있다고 있다고 그건 좀 더 논의가 좀 성숙되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예. 보완해야 되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뭐 국산화 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기적 차원의 대책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. 국산화는 단기적으로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국제적 분업 질서에서 모든 제품을 국산화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국산화라고 하는 그 주제에 한정돼서 말씀드리자면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일본과의 특수관계 속에서 국산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좀 대체 가능한 다른 다변화가 또 답일 수도 있고요. 기술 독립이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 속에서는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스스로 일본의 의존도를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. 그 속에 일부가 국산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건 아이템 그 자체별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정부 일방적인 이 방침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업들의 실제 생태계를 좀 보고 좀 약간 정밀하게 협의를 하고 함께 협업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추상적으로 국산화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기는 좀 아직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업계에서는 이제 부품 해소, 부품난이 생길 수 있다. 아직까지는 좀 확보함이 있지만 나중에 보관이 예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급을 할 건지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 그게 좀 부족하다는. 그건 각 그 특정 부품별 업종별로 아이템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런 반응들이. 그래서 그건 좀 그 개별적으로 지금 정부가 쭉 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속에서 소통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조치를 갖고 바로 지금 당장 이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 현실화 될 경우에 대해서 다변화라는 것 중에서는 이제 대체 수입선을 찾든지 아니면 지금 단기간에 그걸 개발하든지 개발 자체는 좀 시간이 요하는 것이고 결국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. 그건 개별 기업들이 같이 연구를 해야 될 주제라서 당장 바로 이야기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